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부산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남성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허술한 지도에 이용자들의 안전 불감증까지 겹치면서 이런 전동 킥보드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류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전동 킥보드를 탄 채 횡단보도 앞에 멈춰서 있습니다. 잠시 뒤 보행 신호로 바뀌기 전인데도 갑자기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달려오던 차에 치인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지난 2018년까지 2년 동안 전국에서 일어난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는 289건, 사망 사고도 8건에 달합니다. 실제 거리로 나가보니 아슬아슬 인도를 질주하는가 하면 차선을 넘나들며 고개주행하기도 합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건 다반사.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생각을 안 해봤어요. 굳이 헬멧을 써야 된다. 고지에 나오지 않나요? 거기 나와요? 아, 모르셨어요? 네.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혹시? 몰랐는데요. 전동 킥보드 대여업이 활성화돼 있지만 면허를 확인하거나 안전모를 빌려주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사고가 난 대여업체도 앱을 받아 가입만 하면 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 앱을 설치했는데요. 본인 인증을 하고 결제할 카드만 등록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간단히 이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대여업이 신고나 등록이 필요 없는 자유업이다 보니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겁니다. 그런 업체에서도 조금 그런 안전 그런 걸 자기들이 조금 법에도 그렇게 명시가 안 되어 있겠지만 그 안전을 생각하면 그런 제도적인 부분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이제 우리 이용객들이 헬멧을 쓰고 안전모를 쓰고 이제 운행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해야 되는데요. 사실 지금 법적인 제도 부분이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허술한 규제, 안전 불감증까지 겹쳐 관련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총선 선거운동 기간이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예측 불허 선거구가 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막판 표심 잡기가 더더욱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산 여야가 그야말로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선거구 조정으로 유권자가 40%나 바뀐 남구 을은 부산 최대 격전지답게 치열하고 뜨겁습니다. 세 번 떨어지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더 겸손해졌고 더 조심하고 말도 남한테 막말 안 하려 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희비가 엇갈렸지만 여론조사 결과마저 지금은 무의미할 만큼 막판 표심의 향배를 점치기 어렵습니다. 고맙습니다.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투표로 심판해 주십시오. 투표로 꼭 나라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이런 박빙의 승부처가 늘면서 부산 민주당과 통합당은 무당파층과 부동층 흡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산 민주당은 코로나 극복과 경부선 지하와 같은 지역 개발 공약에 부산은 제2도시에 걸맞게 관문으로서 부족함이 없게 발전해야 합니다. 부산 통합당은 견제론을 내세워 막판 보수층 결집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을 제대로 바꾸고 대한민국 정치를 제대로 바꾸고 그리고 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는 부산 민주당은 공명선거 추진단을 출범하고 72시간 부정선거 감시 활동에 들어갔고 부산 통합당은 여성 후보 유세 현장 지원단을 꾸려 막판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한편 선거전이 혼선 양상으로 치닫자 후보 간 네거티브 선거전이 고개를 들며 부산시 선관위는 최근 총선 관련 30여 건의 경고와 고발 조치를 내렸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네,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 이번 총선은 역대 그 어느 선거보다 투표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왕 하는 투표, 내 한 표의 값어치는 얼마나 되는지, 또 우리 동네 후보들 어떻게 하면 좀 더 꼼꼼하게 뜯어볼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자, 이번 선거 여러분의 한 표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21대 국회가 앞으로 임기 4년 동안 처리할 정부 재정 규모는 총 2,050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번에 뽑힐 국회의원 300명이 이 세금의 용처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총 유권자 수가 4,399만 명 정도 되니까요. 여러분 한 표에 세금 4,600만 원 정도가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여러분의 한 표. 우리 동네 후보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시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집으로 배달된 공보물에 판단에 도움될 만한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는데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책 공약 보기에도 공보물이 등록돼 있습니다. 후보자의 정과 기록, 병력 사항, 그리고 재산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정과자가 꽤 많습니다. 우리 동네 후보 가운데 현역 의원이 있다면 법률소비자연맹 홈페이지를 들러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20대 국회 의정활동 종합평가 그리고 공약 이행도 평가 자료가 지난주 업로드됐습니다. 점수 높은 의원들 위주로 공개돼 있는데 참고할 만합니다. 다음 공약을 살펴볼까요? 뭐가 뭔지 복잡하고 비슷해 보이시죠?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제시한 5가지 나쁜 공약 거르는 방법입니다. 대형 사업에 재원 조달 방안이 없다거나 지키지 못한 공약 또 들고 나오기, 또 하고 있는 사업을 자기 것처럼 포장하기 등입니다. 이런 검증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싶겠지만 후보들의 정책 선거 수준을 높이는 건 결국 여러분의 감시와 견제 말곤 방법이 없습니다. MBC 뉴스 황지실입니다. 르노 삼성자동차 노사가 6개월 동안의 진통 끝에 드디어 지난주 임단협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또다시 비상이 걸렸는데요. 르노 삼성차의 경우 유럽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지금 신차의 유럽 수출 물량 확보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올 들어 3월까지 르노 삼성차 판매 실적입니다. 신차 XM3의 판매 호조 등에 힘입어 내수 시장에서의 실적은 지난해보다 20.1% 늘었습니다. 하지만 수출이 60% 이상 줄면서 전체 판매 실적을 끌어내렸습니다. 닛산 로그가 3월 생산 종료되면서 북미 수출이 74% 이상 준 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닛산 로그는 한 해 10만 대 이상 생산량으로 그동안 르노 삼성차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해왔습니다. 생산 종료된 닛산 로그의 빈자리를 XM3 유럽 수출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지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공장과 판매점 대부분이 문을 닫는 등 유럽 현지 시장이 거의 마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유럽 수출 물량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2019년 인구 협상이 끝나고 또 유럽 상황이 어느 정도 되는 시점에 그건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비상 상황이 이어질 경우 프랑스 르노 본사의 XM3 판매 계획이 달라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중국에 이은 유럽발 위기가 르노 삼성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코로나 소식입니다. 부산에는 21일째 해외 유입을 제외한 지역 내 감염 사례가 없고 해외 유입을 포함해도 4일째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부산으로 들어온 해외 입국자는 133명이며 이로 인한 자가격리자는 3,74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해 마트와 커피숍 등을 방문한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2명을 고발해 지금까지 7명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코로나19 재확진 사례가 잇따르면서 해운대구가 관내 완치 판정 후 퇴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가 진단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해운대구는 현재 완치 판정 후 퇴원한 사람들은 의무적 관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격리 조치 등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재발로 인한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전수조사와 함께 다시 한번 추가 진단 검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운대구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20명의 확진자 중 17명이 퇴원했고 3명은 여전히 입원 치료 중입니다. 부산시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투표 의향을 조사한 결과 자가격리자와 시설관리자 중 유권자는 3,172명이며 이 중에서 30% 정도인 951명가량이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투표는 격리 장소에서 지정 투표소까지 이동 시간이 편도 30분 이내여야 하며 투표 참여를 희망하는 자가격리자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일시 외출 허가를 받아서 도보나 자가용으로 해당 투표소로 이동합니다.